안녕하세요. 유학에 거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숙소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삶의 수준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 올라와 있느냐고 의문들을 좀 가지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위 5%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익숙한 어떤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해외로 웬만큼 나가보면 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면 우리 기준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숙소가 전문적으로 뭐 호텔급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시는 분들이 시설이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 사실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다 아니니까. 제가 오늘은 좀 더 그 숙소에서 홈스테이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홈스테이 집들을 보통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학교가 배정해주는 집으로 학생들을 모시고 가는 일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수준들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집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호스트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케어에 대한 마인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20명, 30명씩 막 들어갈 때는 학교가 배정해주는 숙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좋다라고 하는 집들을 추천받거나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학교가 제시해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 대신 그러니까 하프보드라고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을 주는데 저희는 점심은 샌드위치를 꼭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해주면서 학생들이 정말로 케어해 주시는 그 호스트 패밀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이 집에서 싸주는 샌드위치의 내용물과 또 같은 홈스테이, 저희 학생이지만 같은 홈스테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이죠. 홈스테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집의 샌드위치의 어떤 내용물이 이렇게 부실하다. 그럼 이게 컴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 대상이 다른 집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데 어프로치 방법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에이전트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이 좀 불편하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이 호스트 패밀리들이 학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이걸 돌려가지고 에이전트한테 가서 에이전트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느냐. 나도 너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너랑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다른 또 반응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조정해 볼게. 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할 때는 학생들이 언어적인 부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먼저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말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어떤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불편해지는 거죠, 관계가. 그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호스트 패밀리들한테 말하면,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악의 어떤 케이스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참아버리면 그 호스트 패밀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학생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 학생은 정당하게 본인이 받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나와버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호스트 패밀리가 사실은 자기가 머무는 그 나라의 첫 번째 인상을 주는 그런 거죠. 첫 번째 이게 first impression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생활도 틀어지고 학교 생활도 불만스러워지고 에이전트에 대한 불만스러운 것도 나오게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제가 호스트 패밀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렵지만 어 그래도 다이렉트로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는 거죠. 뭐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혹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이걸 둘러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가 호스트 패밀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계시거나. 한국에 떠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시고 가시고요. 가셔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직접 하세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말을 할 때 가능한 한 상대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계신 분들은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테니까 그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호스 패밀리가 나는 너에게 숙박료를 냈으니 넌 나에게 이런 대가의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돼 라고 접근하면 너무 어렵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엄마가 장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죠.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요. 자기 메뉴 관련된 것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방에만 있나요? 내 방은 내가 좀 치운다거나 가든 일하는 거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공감대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해외 생활은 조금 더 유리하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현지인들의 로컬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호스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